최강욱의 최강시사. 첫 번째 최강 인터뷰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야권을 포함하는 협치내각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야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죠. 그저께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얘기를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관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그 청와대 협치내각 구상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처럼 뭐 검토할 가치도 없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 제안이 오면 검토해보겠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 여지는 네,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입법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네.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 그리고 청와대가 협치를 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다고 하면 그 자체를 거절할 것은 아니고 예. 정식으로 제안이 오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들어보고 예.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당 내부에서 의원들끼리 좀 이견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김관영 원내대표 두 분께서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 바른정당 출신의 이지연 비대위원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런 보도가 예. 있던데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의원들이나 비대위원들이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죠. 아, 예. 예, 그러나 이제 만약에 공식 제안이 온다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고 예. 또 그 진정성이 저희에게 전달이 되면 충분히 검토 과정 또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원님들의 생각이 공유되고 예. 또 하나로 결론이 저는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도부 입장이 조금 더 긍정적인 쪽에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나 그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지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겠죠. 네. 자, 청와대가 협치내각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네. 협치내각이라기보다는 내용상으로 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고 쓰신 용어인가요? 협치는 각자의 정치 세력들이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 필요할 때마다 힘을 모으는 것이고요. 예. 연합정부는 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정부를 같이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 책임의 방점을 두시고 네. 네, 만약에 장관을 보내게 되면요. 예. 장관을 보낸 정당으로서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예.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연합정부를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네, 네. 그러니까 장관 자리 뭐 하나 보장하는 거는 협치로 보기는 어렵고 주요 정책에 있어서 야권의 주장을 반영하는 게 이제 연정의 요체가 돼야 될 텐데. 네, 네. 이 청와대 협치 제안과 함께 어떤 방안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 당은 그동안 이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정기적인 여야 영수회담을 가져달라. 예. 그리고 여당만 현재 독점하고 있는 당정청 정책 협의를 야당과도 해달라라고 예. 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의 국정 현안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나 네.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도 방향에 관해서는 맞지만 속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속도 조절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개헌과 선거제도 관련되어서도 청와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희와 제대로 된 협치를 하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당도 청와대와 여당도 양보를 하고 저희 당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자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 국가다 보니까 야당 네. 인사가 장관으로 들어가서 과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그 본인의 의견들을 관철시키고 혹은 또 비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장관을 앉혀서 얘기할 거는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이 있던데. 이제 저희가 그것이 고민인 겁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장관을 예를 들면 뭐 2명을 보냈다고 하면 네. 그분들이 가서 그동안
여당과 저희 당의 정책에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시겠죠. 그런 점들에 네. 관해서 본인의 소신을 접고 여당 정책에만 순응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또 본인들이 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또 장관을 보내놓고 사실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장관까지 보내놓고 정부 정책에 협조 안 하고 만약에 비판하면 아니 우리가 장관까지 받아줬는데 왜 협조 안 하냐 하면서 저희 당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관을 한두 명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저희들은 협치를 제대로 하려면 여건 성숙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에 관한 정책을 문서로 만들고 예.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문서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 만약에 노력을 하셨는데 문서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 꼭 예. 문서로 할 거 있느냐, 상호간의 예, 정치적인 약속으로 하자, 이런 수준에서 예. 제안이 된다면, 그러면 내각 참여에 대해서 절대 응하지 않으실 생각인가요? 뭐 절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서화가 되지 않으면 쉽지 되지 않다. 않은 상황에서 어설픈 상황에서 장관이 가면 그것은 정부 여당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아하. 저희 당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당에서는 그간에 이제 협치는 그 자체로 하면 되는 거지, 꼭 뭐 예. 내각 구성과 연결시킬 거는 아니다라는 입장도 네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 당의 정확한 입장입니다. 네네. 저희가 그동안 뭐 항상 제가 협치를 주장해 왔고 예. 그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서서 도와줄 용의가 있다. 그러나 진정성 있게 협상을 하자라고 예. 제가 얘기를 했고요. 네.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TF를 만들자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예. 제가 이 부분도 줄곧 원내대표가 된 이후로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원내대표들한테 8월 이거 뒤로 미룰 필요 없다. 정기국회까지 예. 8월 달에 빨리 처리하자 할 것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 어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낸 건데요. 예. 저는 주요한 민생경제 입법에 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협치의 모습이지 무슨 장관을 한두 자리 주는 것이 이것이 협치의 상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본질은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방치되고 있던 민생 문제에 관한 법안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처리하고 성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협치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청와대 협치 구상이 5당 예. 원내대표들께서 미국 방문하고 있을 때 전달됐다는 한겨레 보도가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제 협치 홍 대표께서 네. 청와대가 이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내각에 발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예, 홍영표 대표가 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하,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그러나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네.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협치 내각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예. 적어도 비서실장이 공식 제안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게 맞겠죠. 네, 당연히. 예, 이 청와대 이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나서 그거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들어서는 사실은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하신 거고 예, 그 얘기를 받아서 미국에서 원내대표님들끼리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예. 논의하신 건 없다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청와대는 일단 개혁 입법에 공감하는 평화당과 정의당을 협치내각 우선 대상으로 보고 예.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과 한국당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둔다. 뭐 이런 생각인 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개혁 입법에 평화당과 정의당이 주로 공감하고 바른미래당이 공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게 무슨 내각을 주면서 이 개혁 입법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보이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아, 네. 저는 개혁 입법에는 제가 평화당 정의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얘기했고요. 예. 홍영표 대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내각에 참여하고 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민생을 살리는 개혁 입법이라고 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면 저는 해결책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 참 반갑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민생에 성과물을 내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셔서요. 예,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나서요. 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통합될 것이다. 이런 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은 절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지금 정계 개편에 기웃거릴 여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사실 없습니다. 예. 저희가 지방선거에 당이 통합되고 4달 만에 선거를 하면서 제대로 정비를 못하고 대패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당이 합리적 진보 세력과 개혁적 보수 세력이 합치면서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인 그런 노력에 지향점이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창당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자강을 하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하는 점에 저희 당의 구성원들이 마음이 지금 뭉쳐있고 네. 그것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고사가들이 여러 얘기를 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지만 저는 네. 그저 시나리오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실력을 다지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일단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해서 좀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예.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물밑 작업이 분주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이게 민주평화당에다 손짓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근데 바른미래당에 어떤 접촉을 해온 거는 있나요? 글쎄요, 저희 당에 아직 접촉은 없고요. 어제 특히 민주평화당이 그 교섭단체가 지금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 계신 분들은 아마 홍 대표님의 협조를 얻어서 교섭단체를 좀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복원, 네. 예. 그러나 지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쨌든지 지금 경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최저임금 문제를 대통령께서 재심의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최저임금 재심의. 예, 저희는 여러 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관영 대표께서 또 정치자금법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예. 이게 교섭단체 원내지도부가 정치자금법 개정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신 거는 지금 우리 김 대표님이 처음이신데 어떻습니까? 이거 노회찬 의원의 어떤 비극적인 죽음이 제가요 노 의원님과 3박 5일 미국 방문을 같이 마치고 일요일 날 5시에 귀국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비보를 접했습니다. 그러셨죠. 정말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또 3박 5일 동안 미국 노 의원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정치자금법에 관한 얘기도 사실 나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랬기 때문에 특히 또 노 의원님이 정치자금법 문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큰 방향은 정치 신인과 원외 위원장들, 실제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 자금 수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금 모금을 투명하게 하고 좀 터주자. 그리고 대신에 쓰는 것은 명확하게 투명성을 강화해서 선관위에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방향이고요. 또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도 사실 2004년에 당초 그때 당시에 3억 원이었던 것을 1억 5천으로 줄였거든요. 근데 지금 14년 동안 1억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한도액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정치의 현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도 좀 모금은 쉽게 하도록 해주고 결국 쓰는 거를 투명하게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방향이신 것 같은데 실제 법 개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어쨌든지 간에 이거 정치개혁 소위원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아마 위원장이 아마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이 아마 전 대표님이 맡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또 정치개혁 그 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대부분 공감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